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제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는 왜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시간,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부작으로 이어져 있고요. 3부작 이후에 뭐 정리하는 세션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분명히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얘기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처음 생각하게 되거나, 즉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받거나 혹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좀 벽에 부딪혔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과연 처음에 그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담 경험들을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창업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크게 한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내가 나만의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나만의 사업을 하고 나만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을 경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겪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처음에 이 아이템을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왜 선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커피를 팔아도 되고 김밥을 팔아도 되고 뭐 아니면 다른 뭔가를 떼다가 팔아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뭘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이템을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는가? 그냥 내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뭘 해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툰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제 이 3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코너는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이런 게 없고 그러면은 이런 걸 만들면은 분명히 팔릴 것 같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다들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고 혹은 창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아직 시장이 없지? 그러면서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관찰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생각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분명히 이 아이템은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거 있으면 내가 하나쯤 살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만들면 꼭 살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시장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에는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장 진입에 실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운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선택을 하면서 제대로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들은 아무래도 실패를 했을 경우에 패가망신에 가까울 정도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막연한 두려움에 상담사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컨설턴트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걸로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시장이 안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진실인 양 막 이렇게 떠들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당신 사업이니까 당신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당신이 지금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기 전에 원론적인 얘기로 보면 시장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당신이 파악을 해야 비로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보통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이 없는 이유는 거의 대다수 실제로 구현 자체가 필요한 수준으로 안 되는 경우 혹은 의외로 이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수지타산이 더럽게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의 비용이 꼬박꼬박 들어간다.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의 매출은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은 매달 400만 원 적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1년에 마이너스 5천만 원 가까이 계속 빚을 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사업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이 사업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구현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나는 구현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게 좀 많이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 일인지, 혹은 이 수지타산 자체가 아무리 계산해도 가능은 한데 실제로 사업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지, 이걸 일단 첫 번째로 가늠을 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고민조차 안 해보고 오신 분들한테 저도 사실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지가 않죠. 왜? 제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알면 그 사업을 제가 해가지고 제가 성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상담을 하는 것도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거의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지식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맡겨둔 보따리 찾으러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해드릴 수 있는 얘기도 없고,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라면은 반대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오는 결론 하나예요. 이 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수지타산이 안 맞건 아니면 뭐 구현이 안 되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밌는 건 전 세계에 지금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될 만한 사업은 누가 다 하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기술적 구현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수지타산이 안 납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현 시점에서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구현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의외로 그게 사람이 원하지 않는 형태일 수도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안 된다라는 이유만 계속 붙여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사업에서의 성공 스토리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모순 사이에서 어떤 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신락 같은 가능성을 찾아내고 그거를 계속 키워가려고 쌩 고생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을 때, 실현을 시켰을 때 거기서 실제로 어떤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성공 스토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었을 때는 거기서 그치질 말고, 그게 정말 아예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그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살려서 이 어떤 허들을 넘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의외로 잘 찾아보면은 어떤 아이템들은 정말 단순하게 시기가 안 맞아서, 즉 지금 당장 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하기에는 그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한다거나, 아니면 뭐 과거에 하기에는 정서가 좀 안 맞았는데 지금은 가능하다거나, 뭔가 이런 과거에 또 수요가 적은데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꽤 있어요. 혹은 의외로 이거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떤 고정관념에 빠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실현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시기적인 적절성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 파악을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바로 스타트업에서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막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창업을 드라이빙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또 시궁창이니까 시궁창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일단은 제가 고정관념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정관념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시장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혁신적인 기술은 기존에 구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리소스들이 필요하고, 그 리소스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충분한 사업성을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술일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또 그것보다는 실제로 시장의 가치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보통 고정관념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고객이라는 게 항상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설사 고객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그 가치를 실현시킨다고 해서 그 고객이 그 가치를 위해서 충분히 돈을 지불할 것이냐고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의외로 야 이거 사람들 되게 힘들어하고 불편하니까 이걸 해결해 주겠어라고 해서 해결을 딱 했는데 생각보다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던가 아 이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그러고 돈을 안 쓰는 경우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객이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거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정작 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본인의 착각 아래 남들에게 고객의 입장에서 이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당신도 나도 고객의 입장을 개뿔 아는 게 없는 거지. 진실로 고객이 아는 게 뭐냐를 파악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고정관념보다는 아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섭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벽에 부딪혔고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타파하지 도저히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막막함을 느꼈다면은 어쩌면 그게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이게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막연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뭐냐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통 이런 사례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브리즈라고 하는 그 여러분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 페브리즈 그 저 뭐죠? 그거 있죠? 그 냄새 제거하는 거. 그 스프레이인데 이 방향제 페브리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관련된 사례들을 이제 책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페브리즈라고 하는 게 처음에 개발이 됐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냄새를 없애기 위한 용도로 개발이 됐고 그래서 무색무취무향인데 실질적으로 뿌렸을 때 성공적으로 그 공기에 있는 어떤 악취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확인을 했다고 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기능의 어떤 그 방향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방향제라고 하는 거는 더 강한 향으로 기존의 향을 덮어버리는 방법이 최선이었는데 실제로 말이 좋아서 그렇지 말이 좋아서 덮는 거지 실제로는 둘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상한 악취로 변해버리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페브리즈는 그 향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시대의 혁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럼 이걸 누가 제일 원할까? 냄새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냄새를 없애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뭘 생각했냐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개나 고양이가 똥오줌을 잘 가리면 좋지만 뭐 물론 뭐 고양이들은 모래판에다 잘 가리는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똥냄새나 오줌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그런 이제 냄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또 개나 고양이들이 이제 좀 그 특유의 그 약간 비린내 같은 그런 채취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본인들은 인식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냄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없애면은 이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런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해요. 당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냄새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문제는 매출이 안 나와. 몇 개 팔리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 혁신적인 기술이 이 혁신적인 제품이 매출이 안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회사의 재무 구조가 바닥으로 쫙쫙쫙쫙 떨어지면서 이 페브리즈라는 제품이 이제 거의 그 망한 아이템이 돼버립니다. 그 시점에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냐면은 원래부터 그런 냄새나 향에 민감한 사람들은 본인을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페브리즈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본인의 냄새를 없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양이나 개 이런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냄새에 둔감해요. 왜냐면 그 환경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유난히 똥을 쌌을 때 뭐 소변을 봤을 때 유난히 그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만 제때제때 처리하면 그 남은 잔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뭐 가볍게 뭐 이렇게 좀 향 같은 거를 내가지고 없애는 방법으로 충분히 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상황에서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게 좀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반려동물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준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에게서 냄새가 난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었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아니 나 사는데 지장 없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냄새를 뭐 맡고 뭐 무슨 냄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나는 인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사는데 뭐 특별히 문제 없고 똥오줌만 제대로 치우면은 뭐 사는데 문제 없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페브리즈가 이제 실패한 아이템으로 이제 사업을 접게 되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제품이나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연구원들이 끝으로 조사를 하다가 유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들을 한번 찾아가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사는 사람들은 왜 계속 살까? 호기심에 한두 개 살 수는 있겠지만 계속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많진 않지만. 정말 회사의 매출 구조로 봤을 때 수익 구조를 전환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거지만 실제로 정말 계속 꾸준히 나오는 매출이 있다는 거죠. 그럼 궁금해한 거죠. 아니 저 사람 이걸 왜 사지?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나 깨끗한 환경에서 깔끔하게 하고 사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네 페브리즈라는 제품이 너무 좋다. 이게 정말 자기는 정말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쓴다 이거를.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이걸 쓰는지 보여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분이 가정주부였는데 쓰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쓰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침대 볼을 벗어서 바깥에다 텁니다. 그리고 다시 안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피워서 침대볼을 정리를 해서 완전히 환기를 시켜서 깔끔한 상태에서 페브리즈를 한번 뿌려가지고 혹시라도 전혀 냄새도 안 나는데 혹시라도 날 수 있는 잔향을 그걸로 날려줘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자기가 혹시라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잡냄새를 페브리즈가 잡아준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일정 부분 그런 효과가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마케팅 포입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시점에 이 페브리즈라고 하는 제품의 페인 포인트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냄새, 깔끔한 당신의 환경을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침대 뽀해가지고 다 살균하고 해도 혹시라도 남아있을 약간의 잔향이나 약간의 그런 요소들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페브리즈가 당신의 걱정을 깔끔하게 없애줍니다. 이 컨셉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장에서 미친 듯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퍼지면서 페브리즈 이꼴 냄새를 없애는 기가 막힌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이미지가 바뀌면서 이제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뿌리는 거죠. 네 동물이 냄새나니까 뿌려서 없애야 돼가 아니고, 아 이거 뿌리면 되게 좋대, 되게 쾌적하고 좋대. 그냥 이렇게 되면 사실 뭐 반려동물하고 그냥 사는데 지장 없어서 더 쾌적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아 이거 뿌리면 우리 동물들이, 내 새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뿌리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문제가 아니고 고객들이 생각보다 내가 의도한 대로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가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아 우리가 만든 획기적인 제품은 냄새나는 사람들이 쓸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고정관념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단계로 도약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비슷한 종류의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사례 연구 창급 특강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교수님 이거는 저기 페브리즈 같은 건 뭐 재미있는 얘긴데 이거 솔직히 뭐 마케팅 문제 아니냐, 이걸 뭐 고정관념 어쩌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는 뭐 저기 뭐냐 뭐 사업의 어떤 거보다 그냥 영업만 잘하면 되는 거고 페인 포인트 잘못 잡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한 아이템이었으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 당시에 페브리즈는 쫄딱 망한 아이템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흔히 그 기술 혁신이나 제품 기획의 어떤 그 획을 긋는 제품 중에 하나가 3M 그 포스트잇이잖아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약한 접착제가 돼서 실패한 건데 이거를 아이디어를 바꿔가지고 뭐 고정관념을 깼다 뭐 창의적 아이디어 막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실패한 실험이에요. 쫄딱 망한 아이템이었다고요. 우리가 주구장창 뭐 무슨 뭐 페니실린 같은 게 뭐 파란 곰팡이가 쓴 게 뭐 우연한 발견이다 막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그거 폐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대다수의 행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했다고 하는 요인들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안들이 폐기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엄밀하게는 지금의 린 스타트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빨리빨리 접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이게 지금. 네. 얼마나 오랫동안 끌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제품은 안 팔리고 있고 사람들이 냄새나는 사람들이 이걸 안 산다라는 게 생긴 시점에 일반적으로는 그럼 냄새 안 나는 사람은 어차피 안 살 거고 냄새 나는 사람도 안 사면 이거 망한 거지. 그럼 이건 접어놔. 일단 접어 안 돼. 그러고 접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었다는 거지. 거기에서 끝끝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지 한 번은 알아보고 가자라고 하는 시장 조사를 계속한 것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어떤 그 영감을 얻고 거기에서 어떤 페인 포인트를 전환해서 방향성을 마케팅의 방향성을 바꿔가지고 가는 거는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떤 사업성의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들 이거 터지면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샀단 말이야 이거를. 야 이거 됐으면 다들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샀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내린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요소인 거죠. 이게 필사적으로 매달린 거는 안 돼요. 사람이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은 오히려 고정관념에 더 얽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깬다는 게 되게 힘든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사업을 할 땐 고정관념을 항상 깨야 되냐? 그렇진 않죠.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걸 어떻게 뭐 매번 깨요. 그리고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깼는데 그게 실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뭐 고정관념을 깨야 혁신이 나온다, 고정관념을 깨야 혁신이 나온다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개풀 뜯어먹는 소린 게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고정관념 깨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 나는 이게 고정관념인지 몰라. 여러분이 내가 그 자체가 무슨 덩어리라고요. 근데 우리 자체가 인간이라는 자체가 무슨 덩어리인데 고정관념이라는 걸 알고 야 내가 이게 고정관념이네 나 지금부터 이거 깨야겠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지. 못한다고요. 내가 창의성 교육을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점 자체를 계속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초에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왜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이런 가치를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가치를 생각한 그 시점부터 고정관념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요? 그걸 믿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망한 거야. 이러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념이 깨져요. 사업의 방향성이 틀어진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어느 시점에 끝끝내 잡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다행히 생각한 대로 가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끝끝내 무식하게 잡고 있다가는 결국엔 그게 고정관념이 돼버리고 신념이 고정관념이 돼버리고 그게 결국엔 여러분의 개삽질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업이 그냥 쫙 추락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 그럼 시장을 정말 열심히 조사해야 되고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겠냐 높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시장을 많이 봐야 돼. 발품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이해를 해야 내가 조금 더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고 조금 더 내 제품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시장을 많이 보고 분석할수록 실패 확률을 줄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놈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저희 학생들, 제자들 실제로 이제 멘토링 할 때 되면은 처음에는 일단 발로 뛰면서 시장 조사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보통 한 달, 두 달, 석 달 때 됐을 때 사업 계획서만 붙잡고 실제로 계속 고민만 하는 애들 있으면 이제 삽질 그만하고 실제로 뭔가를 해봐라. 왜냐면 이 이상 너희들이 시장을 보고 고민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이젠 직접 몸으로 뛰어가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거 다 운 아니냐? 뭐 시장 분석도 완벽하지 않아. 그렇다고 뭐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럼 운이 좋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냐 그러는데 그렇진 않죠. 왜? 페브리즈도 그냥 포기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아이템이거든요. 그걸 그냥 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의지와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을 때 그게 왜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알아줄까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알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뼈와 살과 피를 갈아 넣어가지고라도 알릴 수 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알리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없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런데 아 네가 틀렸어 이건 언젠가 알아 아이템이야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언젠간 알아주겠죠. 한 10년쯤 100년쯤 알아주겠고 그 사이에 여러분의 사업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폐업할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인기가 없다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이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흘렸을 때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아직 생존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우리 회사가 내 새끼가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인기가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인기가 있도록 아니면 내가 모르는 가치를 끌어내고 내가 놓치고 있던 점들을 찾아내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고객들과 소통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벽에 부딪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그 시점이 됐을 때 여러분이 자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바깥 사람들이 볼 때 명백하게 개삽질로 보이는 그런 닭질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지금 알아차리지 못한 뭔가가 있고 내 스스로의 심년이 어느 순간에 아집으로 바뀌면서 나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든 깨야지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해야 되고요. 그 시점에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은 뭐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공부 잘하는 사람 말고 진짜 여러분이 부딪힌 벽을 스스로 자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감을 인스퍼레이션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천재적인 누군가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방식의 강의로는 한계가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강의 스타일을 창업교육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내가 이런 그 노력들을 얘기하고 있을 때 웹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만화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떠냐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제 제자처럼 주변에 정말 좋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부딪혀 있는 벽을 그 사람이 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때 만약에 좋은 멘토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해결책을 주진 않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정리해주고 그 안에서 어떤 아주 기본적인 단서를 정해주면서 여러분이 막혀있던 그 어떤 그 벽을 깨부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직 이런 벽에 부딪히진 않았으니까 이런 실패를 좀 가능하면은 피할 수 있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이라는 거 원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게 터졌을 때 제대로 된 어떤 높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은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잠깐 설명해주기 위해서 간단한 4커튼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빵집 사장 경태는 이제 빵집을 차린 지 0년 차입니다. 이제 초기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빵집과는 다르게 이 뭐 그냥 똑같이 크림빵 빨고 슈크림빵 빨고 초코빵 빨고 이러다가는 내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가기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민초단이 그렇게 유행한다 그러는데 민트 초코를 넣은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엽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수라는 친구가 거기에서 야, 나 진짜 민초 좋아하는데 네가 이거 만든다 그러면 내가 계속 테스트 해주면서 좀 봐줄게. 나 이거 정말 대박일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개월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먹었을 때 전혀 거슬리지도 않고 민트초코의 순수한 맛을 정말 즐길 수 있는 너무나도 완벽한 민트초코 샌드위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영수한테 보여줬죠. 영수가 먹어보고 감탄을 합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야, 너 이건 끝났어 이제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자주 사 먹으러 와 그러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영수가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오랜만에 왔다. 그러니까 요새 좀 바쁜데 식빵하고 피자빵 좀 줘. 이래가지고 야 민트 초코빵 이거 샌드위치는 안 사? 그랬더니
야, 아유, 내가 오늘 별로 좀 안 땡겨. 그래가지고, 야, 네가 이거 대박이라 그랬잖아, 맛있다고. 아니, 솔직히 이거 매출도 잘 안 나가. 그래도 꾸준히 팔다 보면은 매니아들이 형성이 되고, 네 말대로 민초단들이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해가지고 막 대박 터지면 소문난 민초 맛집으로 해가지고 대박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네가 와가지고 뭐 안 땡긴다 그러고 한 달만 해서 안 사면 이거 뭐 어쩌란 얘기야? 너 뭐야 이거? 그랬더니 얘가,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사실 솔직히 이게 먹어보니까 처음에 좋았는데 내가 굳이 이 돈을 내고 이걸 사 먹어야 되나, 좀 그래 그냥 식빵 부어가지고 내가 이거 발라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자,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되게 흔해요. 주변에서 야 이거 대박이야,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뿜뿜하다가 신나가지고 막 하고 막 옆에서는 막 응원해줘 했는데 막상 딱 나와봤더니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심지어 얘도 안 사, 대박이란 놈도. 어쩌다 하나 사, 마지못해 하나 사. 이제 미치는 거지. 왜? 손해는 내가 고스란히 떼어앉으니까. 좋아, 이 아이템 망했으니까 빨리 접는다고 쳐.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과 투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였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 이런 경우는 어쨌든 시장 조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전국에 민초단이 몇 명이나 있고 사람 민초단이 좋아하는 민트 초코의 매력이 어떤 것인가, 이거 다 조사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영수도 고객이니까 주변에 있는 민초단과 소통을 충분히 한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아마 영수가 자기랑 똑같이 민초 좋아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시식도 하고 하면서 했겠지. 그러면 시장 조사도 나름 한 거 아니야. 그럼 뭐 접근 방식이 뭐 문제가 있나? 뭐 지인이라서 그런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실제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업을 할 때 지인부터, 아는 사람부터 수요 조사를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그 아이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고, 또 그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걸 지인한테 들으면 더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괜히 그게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꺼내는데, 오히려 지인한테 사업 아이템을 검증받을 생각을 했다는 거는 정말 그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거고, 왜? 얘가 나를 개 까도 내가 상처 안 받을 자신이 있다. 그걸 더 높은 가치로 살려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죠. 물론 이제 그래 놓고 나서 의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이게 약간 그 답정너 같은 일종의 그런 이제 현상인데, 뭐 여러분이 답정너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다 보면은 되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아, 제가 주변에 10명 물어봤는데 10명 중에 9명은 이거 좋다, 이거 살 것 같다, 나는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합리적인 의심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인커리징이 되고 점점 더 격려를 받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래 이건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의심? 그래, 저 사람들이 내 거 나오면 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살까? 이 사람이 살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내가 이 앞에다가 딱 물건 갖다 놓으면 너무 좋아서 행복해하면서 이거를 쓸까? 이 사람이 정말 내 평생 고객이 돼줄까? 한번 사보고 생각보다 그냥 기존에 있는 것처럼 써도 크게 불편하지 않네라고 생각하면서 안 사진 않을까? 민트 초코 만들어 놓으니까 괜찮긴 한데 그냥 집에 가서 식빵에다 발라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굳이 뭐 돈을 더 내고 만들어 뭐 이렇게 사야 되는 가치는 모르겠다. 그냥 식빵이 더 싸고 맛있으니까 식빵을 사는 게 낫다. 왜? 식빵 사면 토스트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을까? 그 합리적인 의심이 여러분이 초반에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 깔려 있어야 돼요. 실제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서 예비 창업자로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교육도 듣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아이템은 뭐 기술적 경쟁력을 위해서 특허를 먼저 내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고 먼저 개발자를 구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사업화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문제와 공식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거를 누구한테 팔고 누가 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거기에서 특허를 먼저 확보하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그거는 정말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개삽질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사업이 실현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가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 아이템 하려면 특허 필요하댔어 그래서 특허 먼저 보러 가고 이 아이템 필요하려면 먼저 영업비밀부터 해야 되는 영업비밀 보러 가고 이 아이템 하려면은 비즈니스 모델 잘 잡아야 되고 뭐 사람부터 구해야 되는데 사람 구해야 되고 사실 그게 시작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는 내가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는 행위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정말로 내 고객이 될지 안 될지는 막상 물건 나와서 앞에 내밀어 봐야 이거 생각하고 많이 다르네? 라고 하면서 안 살 수도 있잖아. 근데 단순하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혹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0명 중에 80 몇 명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빠져서 내가 이걸 만들면 이 사람이 살 거고 그럼 내가 대박을 칠 거다라고 하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아주 좋은 레퍼런스로 어떤 그 심사위원들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사업에서는 그 80%가 0.8%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하는 시장조사의 하나하나에서 스스로가 가져가는 확신이 자칫 잘못하면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벽에 부딪히는 게 보통 예비창업 패키지 끝나고 1년 차에서 2년 차 넘어가는 시점에 아주 그냥 시계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장조사를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무슨 얘기냐?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민트초코를 좋아하면 주변에 의외로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아이템 어떠해요?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동호회 사람들한테 이런 아이템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보는 관점이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다. 나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한번 해봐.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딱 제품이 나와보면은 딱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 다시 그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굳이 저걸 내가 돈 주고 왜 사? 뭐 좋긴 해. 좋은데 뭐 5만 원씩이나 주고 그냥 살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더 배신감 느끼는 거는 심지어 내 주변에서 나를 인커리지했던 사람도 이거 되게 좋다. 근데 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뭐 다음 거 버전 또 좋은 거 나오면 내가 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트너를 구할 때는 되게 좋은 강력한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특화된 시장에 특정한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나만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형성해서 거기서 또 전파력을 또 확산시키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되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죠.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개뿔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이제 망발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도 사실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객관적이지 않은 대답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너무 많은 걱정이나 너무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너무 많은 걱정이나 너무 많은 신뢰 때문에 실제로 그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가족을 대상으로는 웬만하면 시장 조사하지 마시고 이제 친구는 그래도 좀 까기라도 하니까 친구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점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좋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객으로 최종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의외로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는 조금 독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는데 근데 이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성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의외로 이거 되게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특히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 이 짐에 가면 운동들 많이 하잖아요. 헬스클럽 관장님들, 뭐 주변에 있는 지인들 막 이런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의기투합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쫙 올라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안 사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발로 뛰어다닐수록 현장에서 쌓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게 여러분 스스로의 차별성이 되기도 하고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니까 그건 되게 필수적인 건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명백한 한계는 있습니다. 계속 제가 좋다 그랬다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느냐.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중요한 거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까지 좋은데 걔네들도 몰라. 그게 문제야. 아까 얘기한 민트초코랑 똑같은 거야. 민초단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시식했을 땐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잘 팔릴 것 같다 그랬는데 한 달 지나니까 지들도 안 사 먹는 거야. 그냥 식빵 사다 비슷하게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느 시점엔 직접 본인이 뛰어가지고 시장 검증을 해야 돼요. 베타 테스트를 통하건 시식을 하게 하건 아니면 뭔가 만들어서 팔아보건,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금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보통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런칭시켰을 때 그 런칭한 아이템에서 전략을 바꿨을 때 그 방향성을 바꾼 게 제대로 시장에서 동작하냐를 보려면은 일반적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반년까지 갑니다. 보통 통상 2, 3개월은 가야 어느 정도 패턴이 보여요. 이것도 어떤 그 평균인 거고, 아주 패턴이 긴 건 1년, 2년짜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직살하게 해야 돼요, 이거 실제로. 계속 시장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민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직접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내가 사실 이거 사업계획서 이거 해가지고 예비창업 패키지 받아야 되고, 이제 그걸로 시작해야 되는 건데 돈도 없는데 그럼 리스크를 먼저 지는 거 아니냐. 지금 나더러 빚부터 내고 대출부터 하라는 거냐. 자, 사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빚을 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럴 거면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본이 웬만큼 있는 건 되게 바람직해요. 그건 되게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시점에 확신이 있으면 대출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청창사,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거 좋고요. 투자를 받는 것도 좋은데, 근데 결국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안정적인 자금만 받아가지고 버티는 건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장 사업을 할 때 썩어빠진 생각 중에 하나가 돈이 드는 일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에 돈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아, 이거는 돈이 들어서 못하겠다. 아, 그걸 돈이 드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한 가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년 했던 일이 있어요. 2월 19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때 제가 모든 장비를 셋업하는데 들었던 토탈 금액이 30만 원 정도였어요. 정확하게 35만 원이었어요. 웹캠 10만 원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크로마키 천 하나 하고 뒤에 이렇게 크로마키 천 거는 거, 옷걸이 같은 거 그냥 일반 옷걸이 사가지고 그런 게 합쳐가지고 마이크 좀 좋은 거 하나랑 10만 원짜리 하나랑 해서 35만 원 들었어요. 그걸로 10월 달까지 버텼습니다. 예, 구독자 1000명 넘어갈 때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투자를 했어요. 하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없는 살림에서도 어떻게든 아둥바둥 버텨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스승으로서 스스로 증명을 해줘야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카메라 좀 더 좋은 거 사고 싶었지만, 가끔 가다가 좀 컴퓨터도 멍멍하고 웹캠도 조금 안 좋고 조금 이상한 상황도 많았지만은 아둥바둥 그 환경에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 난리를 피면서 유튜브를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그 내 앞에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돈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냐는 거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뭐 하나라도 사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 스스로 뽀개가지고 뭐라고 해보죠.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 남은 건 열정밖에 없다. 헛소리예요. 제가 지금 여기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나이 46에 어저께 11시에 퇴근했고 오늘도 지금 딱 보니까 12시 퇴근 각이야. 내 앞에서 지금 열정 얘기를 한다고? 예?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시간을 갉아먹고 있는데 자, 돈이 있으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돈이 있었으면 한 10억쯤 있었으면은 스튜디오 멋지구리한 거 하나 구해가지고 딱 방음 완벽하게 처리하고 조명 빵 멋있게 때리고 카메라 끼깔나는 거 갖다 놓고 PC 진짜 뭐 한 역대 최고 한 뭐 몇천만 원짜리 갖다 놓고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안 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못 한다는 건 핑계라는 거죠. 나한테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그나마 뭐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비용을 계속 연속적으로 쪼개고 늘려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안 해. 일단 이게 되면 그때부터 안 돼.
내가 지금 여기 커뮤니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여기다 팔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된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이 아이템이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계속 그런 모임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이거 왔다고 홍보도 해보고 그런 노력 해봤냐는 거지. 거의 안 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인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만들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얘기하는데 매출 못 올려 1년 지나도. 반성해야 돼요. 실제로 이거는. 돈이 드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출 받아가지고 위험성 있는 일 먼저 시작하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데 더럽게 힘들고 더럽게 짜증나고 가끔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지. 왜? 하기 싫으니까. 그거보다는 예비 창업 패키지 돈 한번 받아가지고 5천만 원 딱 받고 시작하면은 아 이거 외주도 하고 계약도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멋있게 스타트업 할 수 있거든. 그걸 보통 생각을 하지. 예. 여러분은 실제로 이런 노력들을 안 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조언만 듣는 사람들은 열정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편한 것만 하는 거야. 남한테 물어보고 그거 정리하는 게 다인 거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사업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간단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건 현명하게 생각하고 왜? 내가 돈을 10만 원을 쓰건 100만 원을 쓰건 그 자체가 나한테 손실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람을 효율적으로 만나서 가장 현명하게 최고의 방법을 얻을 것인가. 1년 안에 내가 이것들을 만들 수는 없지만 리소스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했을 때 필요한 어떤 리소스가 나한테 왔을 때 파트너가 오고 비용이 왔을 때 내가 그걸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점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시점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설사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왜 저런 개삽질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스스로가 확신이 있다면 그 개삽질을 끝까지 해내야 되는 그런 신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카페를 내고 싶은데 개뿔 아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카페 알바부터 시작하는 것도 과히 나쁘진 않다는 거죠. 왜? 카페 알바로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은 대표로서 겪을 수 있는 경험과 다르긴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면 그럼 해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 정말 카페 진짜 내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주말에 파트타임 알바라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잠을 못 자더라도 아둥바둥 해야지. 그래야 그 시장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적어도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내가야지 손님들이 좋아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진상 손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한 발짝을 나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현명하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알바만 하다 보면 알바로 끝나니까 어느 시점에 아 이제는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런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걸 이제 또 치고 나가는 거죠. 항상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항상 현명하게 생각해야 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혁신과 삽질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다가도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뭔가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많은 고민을 토로하면서 스스로 그 벽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들어가면은 분명 여러분이 처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가치가 분명히 나와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고 그게 굉장히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웹툰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만화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던 그 정말 그냥 밥 사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불렀던 그 제자가 그냥 던졌던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 벽에 부딪혔다면 깨지 못하는 어떤 난관이 분명히 있어요. 스스로 못 깬다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들을 만나다니면서 열심히 그거에 대한 얘기를 꿈과 희망을 열심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정리가 되고 어느 시점에 그거를 깨버릴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혁신이에요. 그래서 혁신과 삽질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창업 멘토링 사례 연구라고 해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아이템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었던 그런 친구들과 멘토링을 했던 사례들을 한 두세 개나 세네 개 정도 꾸밀 거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의 개인정보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완벽하게 바꾸고 좀 아이템을 좀 틀어버릴 거예요.
분야 자체는 바꿔버리겠지만 실제로 그 사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요건 그래도 제 노하우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요 무료 강좌는 아니고 100% 창업꿈나무 특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 희망사항은 내일 찍는 건데 아마 내일 못 찍을 것 같으니까 수요일날 올라간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도 수요일날 올라가는 이 강좌는 유료 강좌로 진행이 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